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정식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교와 부사관, 지원병, 복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역 후 일정 기간 안에 있고 현역 복무 신체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도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 관리와 소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은 전역 12년 이내의 여성 예비역으로 기존에는 자원 입소 형태로 제한적으로 훈련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정식 동원 체계 안에서 남성 예비군과 함께 전술 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경시설과 샤워시설 등은 군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이미 예비 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5일에서 7일 수준이었던 모든 예비군 훈련 기간을 올해부터 14일로 통일했고 전역 당시 맡았던 보직과 예비군 편성의 일치율도 93%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임무에 반복 배치해 전시 상황에서 빠르게 전투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대만은 전역 후 8년 이내에 예비군을 최대 4차례 소집할 수 있으며 1회 훈련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방부가 소집 횟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예비군 관리 기간은 이미 전역 후 12년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뿐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장기 징병제를 유지했지만 2013년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고 이후 모병제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불안이 커지자 2024년부터 의무 복무 기간을 다시 1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병력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 기준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35년 합계 출산율도 1.1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례도 대만의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성 예비군 편입과 함께 구형 장비 도태, 자동화 장비 도입 등 전반적인 병력 운용체계 개편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장기 안보 위기와 인구 절벽에 동시에 대비하려는 대만의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시 정부가 공개한 황실 기본법 개정안은 부족해진 황족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국민 다수가 기대해온 여성 천황 인정은 빠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 황족이 결혼한 뒤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여성 황족이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고 황실을 떠나야 합니다. 둘째는 1947년 황적에서 이탈한 옛 황족가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들여 황족수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일본 황실은 남계 남자 승계를 원칙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현재 황족수는 17명까지 줄었고 천황 계승이 가능한 남성 황족은 3명뿐입니다. 그중 젊은 남성은 나루히토 천황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1명에 그칩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여성 황족에게는 황실 잔류 선택지를 주면서도 그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 황족이 황실에 남더라도 남편과 자녀가 민간인으로 남는다면 가족 안에서 신분이 갈리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론은 정부안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73%가 여성 천황에 찬성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 아이코 내친왕에 대한 친밀감도 여성 천황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코 내친왕은 밝고 소박한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치권은 여성 천황 자체보다 그 이후에 역의 천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코 네친왕이 천황이 된 뒤 일반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황위를 이을 경우 남계 전통이 끊긴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황위 계승을 여론이나 인기에 맡기면 황실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옛 황족과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방식 역시 국민적 합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으로 살아온 인물을 황족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제도 자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정 방향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황족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킬 것인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바꿀 것인지, 일본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근본 질문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옛 오스만 제국의 상징적 교통망이었던 헤자즈 철도 부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철도를 단순한 보건 사업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 걸프 지역을 잇는 새로운 전략 물류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울루 튀르키예 교통 인프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살레 빈 나세르 알사지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과 철도 협력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물류센터 운영, 철도 기술, 시스템 현대화, 지속 가능한 교통망 구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4월 튀르키예가 시리아, 요르단과 철도망 복원과 현대화에 합의한 데 이어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4월 튀르키예가 시리아, 요르단과 철도망 복원과 현대화에 합의한 데 이어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튀르키예가 내세운 청사진은 유럽연합 가입국인 불가리아 국경에서 출발해 이스탄불, 시리아 다마스쿠스, 요르단 암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만, 소하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헤자즈 철도는 1900년대 오스만 제국이 건설한 철도망입니다. 당초 이스탄불에서 메카까지 있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다마스쿠스에서 메디나까지 약 1300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이 철도는 과거 40일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을 5일 정도로 줄였던 중동 교통사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튀르키예는 이 노선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와 튀르키예 남부를 먼저 연결하고 이후 요르단과 사우디를 거쳐 오만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오만 소하르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망은 해상 운송을 대체할 전략적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곧바로 지정학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대판 헤자즈 철도가 현실화될 경우 하이파 항구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즉 IMEC 구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은 튀르키예의 철도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실을 상대로 물밑 외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순위파 이슬람권 국가들이 철도를 중심으로 강한 경제, 교통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헤자즈 철도는 단순한 철길이 아닙니다. 오스만의 역사적 유산을 되살리는 동시에 중동 물류 패권과 에너지 안보,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회랑 구상까지 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나이를 짐작하던 기준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름과 피부, 옷차림으로 연령대를 가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실제 나이를 듣고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런 현상을 에이지 블라인드, 즉 나이 인식의 흐려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 표현은 외모만으로 상대의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사회 문화적 변화를 뜻합니다.
이 현상은 대중문화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대 중반의 배우 고현정은 캐주얼한 패션과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우 하지원과 가수 채연도 20년 전 무대를 다시 선보이며 변함없는 체력과 외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로 다시 모인 배우들의 모습이 주목받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연예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인과 교수, 의료인 등 공개 활동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인다는 반응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SNS에서 자신의 나이를 공개하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배경으로 예방적 안티에이징의 대중화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노화가 진행된 뒤 개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관리하는 방식이 일상화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레티노이드 화장품, 운동과 체중 관리, 금연과 같은 생활 습관이 널리 퍼졌고 보톡스와 필러, 리프팅 등 미용 시술도 대중화됐습니다. 하지만 에이지 블라인드는 단순히 미용 기술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의료 수준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신체 기능도 과거보다 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가 운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나이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대별 옷차림이 뚜렷했지만 이제는 20대와 50대가 같은 운동화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같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보다 개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승진처럼 특정 나이와 연결됐던 삶의 이정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4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50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숫자로 된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젊어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이지 블라인드 시대의 핵심은 실제 나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나이를 단정 짓지 않고 각자의 나이듦을 존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